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니어 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초정수론 강의 소개를 했고, 오늘은 기초정수론 제2강, 정수론에 필요한 사전 지식 중 집합, 영어로 se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집합의 정의란 어떤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중에 서로 다른 객체, 즉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들의 모임입니다. 그 주어진 어떤 집합 S가 있을 때 이 집합의 각 객체들을 원소, 영어로는 element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집합 S 안에 원소 A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표기할까요? 이 원소 A는 집합 S에 속해 있다. 이 표시를 합니다. 이 삼지창을 옆으로 누워 놓은 그런 표시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다른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는 그 집합, 어떤 집합 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표시를 쓰냐면은 이 삼지창을 눕혀 놓은 거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객체 B는 집합 S에 속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집합 S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집합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쉽게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떤 집합인데 원소가 자연수 1과 2와 3이 들어있는 이 자연수 집합을 S라고 표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집합을 쓸 때 우리가 이게 집합 기호를 씁니다. 이게 열려있는 집합 기호고 이게 닫혀있는 집합 기호. 양쪽에다가 열고 닫는 이 집합 기호를 써서 집합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례로 우리가 자연수 중에 짝수들의 집합, 이걸 표기할 때 이걸 만약에 S라고 두면 이 집합 S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영도 짝수죠. 1은 짝수가 아니죠. 2가 짝수고 3은 아니고 4가 짝수고, 그러니까 2씩 커지는 거죠. 6 짝수고 이렇게 무한히 나가죠.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똑같이 집합 기호를 쓰는데 대신에 주어진 어떤 임의 원소 x가 있을 때 이게 일단 자연수라고 표기할게요. 자연수 중에 이렇게 수직선을 중간에 놓고 이 임의의 자연수 x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짝수들일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x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자연수,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표시 방법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즉 이 말은 x는 2로 나눠진다. 자연수 x는 2로 나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x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x를 2 곱하기 어떤 다른 자연수,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2 곱하기 a라는 폼으로 쓸 수 있겠죠. 모든 짝수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a, 이런 폼인데 a가 무엇이냐면 a는
그냥 어떠한 자연수 돼도 상관없죠. a가 0일 때 2 곱하기 a는 0이고 그럼 0도 포함하고 a가 1일 때 2 곱하기 a는 2고 a가 2일 때 2 곱하기 2는 4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연습 문제 예, 우리가 모든 짝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홀수가 뭐죠? 어떤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모든 홀수들의 집합 기호를 써서 이미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쓰라는 거는 연습 문제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써봐라 이런 뜻이에요. 집합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연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집합을 분류하는 집합의 종류. 네,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게 있고 또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게 있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집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은 만약에 집합 S가 있을 때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이런 표시를 합니다. 집합 S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절대값 기호랑 비슷하죠. 이 말은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앞에 샵, 이 우물 정자를 쓰고 거기에 S를 써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할 때 그러면 우리가 S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S는 유한집합이다. 영어로 하면 finite set 이렇게 부르고 S가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질 때 다시 말하면 S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한기호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한기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는 S는 무한집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nfinite set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가서 배우겠지만 이 무한집합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셀 수 있는 무한집합, 나머지 하나는 셀 수 없는 무한집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소의 개수도 우리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에서 보듯이 어쩔 때는 무한히 많고 어쩔 때는 유한한 그런 부분집합들을 가지죠. 특별한 집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원소가 우리가 뭐 3개짜리도 받고 무한히 많은 것도 봤는데 어떤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0인 다시 말하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합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표시를 하는데 중간에 비어있죠.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비일공자의 공집합 영어로는 empty set 이것은 흡사 자연수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해요. 또 다른 표기 방법으로는 이렇게 0이나 5에 옆으로 사선을 그은 이 표시도 쓰긴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공집합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0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집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집합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집합 A, 집합 B가 있을 때 우리가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해 있다, 또는 집합 B가 집합 A에 속해 있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원소 X in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X가 집합 B에도 들어있다. 이걸 표시할 때 우리는 A, 이렇게 부드러운 컵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은 그 기호를 쓰고 이렇게 B를 씁니다. 예, 이거 부등식이랑 비슷해 보이죠? 집합 B가 더 큰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집합, 이 특별한 공집합은 그 어떤 집합 S에 포함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공집합은 그 자기 자신과도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떠한 집합 S도 그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되겠죠. 네, 우리가 이런 부분 집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 집합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게 뭘까요? 예,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의 원소이고, 또 반대로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A의 원소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은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and 그리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럴 때만 같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분 집합은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인지 아닌지를 나타내 줄 때 또는 증명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별한 집합으로 우리는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두 집합 사이의 교집합,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컵을 뒤집어 놓은 표시를 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교집합, 영어로는 inters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어떤 원소 X가 있는데, 어떤 객체 X가 있는데, 그 객체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여야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가 1과 2를 가지는 집합이고 B가 2와 3과 4를 가지는 집합이다, 이렇게 했을 때 교집합은, 네, 1은 B에 안 들어있죠. 그래서 탈락. 예, 2 같은 경우에는 B에도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2는 당연히 교집합의 원소가 되고, 예, 우리가 이미 1과 2에 대해서 다 체크를 했으니까 교집합은 유일하게 이거 2 하나죠. 네, 또 다른 특별한 집합으로는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집합이 있어요. 이 합집합은 영어로 un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표시를 이제 컵을 거꾸로 기울인 거에 반대, 다시 말하면 컵 위에 서 있는 컵, 그리고 A와 B를 써서, 이거의 정의는 어떤 객체 X가 있는데 X가 A에 속해 있거나 또는 X가 B에 속해 있는 이런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합집합을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네, 합집합은, 네,
A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써줘도 되는데 아까 제가 정의한 집합의 정의에 의하면 중복을 피한다고 그랬죠. 여기 중복되는 게 2 있었죠. 아까 교집합에서 나온 2. 그러니까 2는 빼고 B에서 2는 빼고 나머지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1, 2, 3, 4.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다른 특별한 집합으로는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difference. 보통 difference라고 그러면 차이, 다름 이런 뜻인데 이게 수학에서 difference는 주로 뺄셈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시도 뺄셈 기호를 써줘요. 이렇게 A 빼기 B.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객체들의 집합인데 어떤 객체들의 집합이냐면은 A에는 속해 있고 그렇지만 B에는 속해 있지 않은 이런 객체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 빼기랑 비슷해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똑같이 A는 1, 2, 집합 B는 2, 3, 4라고 했을 때 A 빼기 B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A에는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지 말아야 되니까 1 같은 경우는 A에는 들어있고 1은 B에는 없죠. 그러니까 1은 요 여집합의 원소가 되고 2 같은 경우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1밖에 없죠. 이번에는 반대로 B 빼기 A를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방식으로 2부터 체크할게요. 2는 B에 들어있고 A에도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2는 빼야 되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B에만 들어있죠. 3. 4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4도 B에만 들어있죠. 이렇게 B 빼기 A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죠? A 빼기 B는 항상 B 빼기 A랑 같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이 둘은 서로 순서를 바꿔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집합과 이 합집합은 바꿔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연습 문제, 오늘의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집합은 서로 이렇게 A와 B를 위치를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두 개가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다시 말하면 어떤 집합 A, B에 대해서 A 빼기 B와 B 빼기 A가 같을까요? 이 연습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여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두 집합은 사실 무수히 많아요. A와 B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면 이 두 여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집합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또 리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서론을 할 예정이니 벌써 지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